학년 그 설문 통계라는데 예전에는 이제 종이 문서였는데 요즘 구글 설문지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. 구글 설문지를 통한 그 통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항별로 출력하고요. 또 학년별로 통계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.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그리고 그 구글 설문지의 통계를 하려면 보다 보면 가장 좀 안 좋은 면은 선택 문항이 하나씩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선택 문항에서 두 개, 세 개 있을 때 통계가 학년별로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지금 이 연수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밑에 보면은 요 학습 요거를 구글 시트를 공유했습니다. 잘 안 보이는 분은 더보기라면 요거 4번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만든 설문지는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설문지입니다.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요. 네, 이런 문항들은 크게 통계내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. 그냥 여기 설문 결과 보면 딱 보이는데요. 근데 이런 부분, 이게 학년별로 몇 개가 나왔는지 통계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글 시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여기 밑에 시트가 많이 있는데요. 최종적인 것은 이 시트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.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서 만든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. 지금 제가 한번 보면 여기 설문지인데요. 이렇게 설문 결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줄여서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요거는 설문하면 시간이겠죠? 여기 학년 이 부분들입니다. 설문 결과 설문지 있을 때 여기 시트는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 시트 추가해도 상관없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설문지 설문 결과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설문 통계를 좀 최종적으로 다 만든 건데요. 네. 저는 지금 설문 통계라고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보면은 지금 설문 시트 여기다가 써놓고요. 범위 보면은 B2부터 네, 여기 H까지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 이걸 같이 합해지게 함수를 써놨습니다. 여기 범위 있죠? 그래서 지금 그 쿼리 쓰다 보면은 요게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함수를 B1, D1 했죠? 네, 이 부분이 합해지게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용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게 설문지가 바뀌더라도 범위가 바뀌더라도 일일이 코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인다이렉트 함수를 써서 쓰게끔 해놨습니다. 이 부분은 문항입니다. 문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바뀌는 거 볼 수 있죠? 문항별로. 네. 문항은 이 부분은 인다이렉트 함수에서 B1 요 설문지에서 B2가 있습니다. B2는 요거죠. G열의 첫 번째 거를 출력해라. 요 문항을. 우리가 요 문항들입니다. 요것들을 그냥 선택을 문항에서 출력하게끔 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통계 처리하다 보니 문항이 없으면 확실히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한 거고요. 그럼 제가 여기서 설문지는요. 제가 지금 C를 해보겠습니다. 문항은 학부모가 맞벌이 가정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. 예, 아니요. 가 두 개 문항이 있었죠. 설문지에서. 그럼 거기서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. 이렇게. 이것은 또 학년 통계, 학년별로 나오게 해놨는데 요 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요 쿼리는 전 강좌에 그 테스트 문항을 통계된 거 있습니다. 그걸 갖다 이용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까지 그냥 통계가 나오게끔 해놓은 겁니다. 요 문항은 전체 거 쿼리를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. 그 다음 학년별은 요 학년별로 통계를 나오게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함수를 보면요. 네. 여기에 학년 숫자가 있습니다. 학년은 여기 K2, K3네요. K3. 요거 보면 B열이 있죠. 설문지 B열에 네.
1학년이 몇 명이냐, 여기는 2학년이 몇 명이냐, 학년별로 통계로 나오게끔 한 겁니다. 그 다음 여기서는 1학년 중에서 요거를 선택한 사람, 요거를 선택한 사람. 그래서 문항을 선택하마다 요 값이 다 바뀌겠죠. 네. 지금 이런 건 별 문제입니다. 문제가 없어요. 지금 D열 같은 경우 D열까지는 쉬운데요. 이런 뭐 학력 향상에 몇 명 신청했냐 1학년에서, 또 창의성, 이게 다 조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통계내는 방법을 회계하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. 네. 이것을 다른 설문지 갖다가 통계내기 어려울 때는 있죠. 요거 그대로 갖다 이 부분만 복사해 쓰면 됩니다. 설문지에 그 엑셀에서 그 구글 시트에서 시트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요 부분이죠. B1에 설문지, 요 설문지 그 시트명을 쓰고요. 거기에 범위를 쓰고, 여기는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확인을 해서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해놓고요. 이 부분,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 조인 해놓겠습니다. B1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펄인데 여기 부분은 셀렉트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끔 선택 문항이 출력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쿼리를 종합해 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 다음 이쪽은요, 지금 통계를 내는데 숫자로만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학년별로 해서 퍼센트까지 출력되게끔 해놓은 겁니다. 이 함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올림을 했는데 받아 올림을 해서 몇 명이 몇 퍼센트에서 요것을 갖다가 쓰게끔 해 놓은 겁니다.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하나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C문항을 갖다가 했는데요.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. 지금 요것은 쿼리를 볼까요? 1학년 것을 이제 출력한 겁니다. 1학년 중에 아니요, 예, 뭐 여기 있겠죠? 그러면 여기서 통계를 잡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끔 만든 겁니다. 지금 현재 1학년 건데요.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이 쿼리는요, B1 갖다가 해서 쭉 보면은 해서 전체 거를 잡아주게끔 했는데요. 지금 이건 단순 문항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. 해준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학년별로 해서 출력되게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요거 만들기 전에 이 부분입니다. 보시겠습니다. 이거 전체 거 해서 출력이 되고요. 전체 거는 그냥 문항이 뭐 그룹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학년별로가 보면 여기 학년별로 나오죠. 쿼리가 요 쿼리에서요 나오면 여기 전체 통계가 나오고요. 해놓은 겁니다.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 중복 선택인데요. 중복선 문항을 한번 제가 학년이네요. 이쪽도 D 문항, 이것도 중복 선택이 2였네. 이런 문항일 때 어떻게 통계 낼 건가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 쿼리 지금 제가 제작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중복 선택 여기입니다. 중복 선택 항목 이 부분이네요. 이 쿼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, 쿼리를 쓴 겁니다. 여기에 이중 쿼리인데요. 여기에 설문지에 B에 요 부분 B2 부분이 있죠. 요 부분을 그래서 B2면은 요 셀렉트 이 부분 요걸 겁니다. B2 이 열을 모두 텍스트를 조인한 다음 텍스트를 분류해서 세로로 해서
공백을 제거한 것 중에서 요 배열 중에서 이것을 요 소트를 시킨 겁니다. 소트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요 높은 자 수준으로 소트 시킨 건데요. 그래서 중에서 이제 요게 셀렉트, 카운트 있죠. 요거 요 부분 카운트 있는데 요것은 세라 개수를 세는데 컬럼 1을 썼습니다. 컬럼 1은 지금 이제 쿼리를 이중 썼을 때는 단일 쿼리를 썼을 때는 시트 걸 갔을 때 A, B, C로 할 수 있는데요. 이쪽 이중 쿼리를 썼을 때는 쿼리 불러올 때는 컬럼으로 쓰는데 요 컬럼 1번을 여기에 통계를 내란 뜻입니다. 여기는 쿼리를 출력하라는 뜻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그룹 바이 컬 있는데요. 그룹으로 하는데요. 어떤 그룹이냐? 컬럼 1을 그룹으로 줘서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항목이랑 쓴 것은요. 레벨이라는 이 항목을 표시한 겁니다. 근데 앞에 소트가 있죠. 소트를 하는데 뭐로 소트하냐? 요 쿼리 중에서 요 두 번째에서 내린 차순으로 하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1학년 통계인데 1학년은 보시면은 요 쿼리 중에서 아까 여기서 만든 쿼리들 중에서가 아니라 쿼리 만드는데 여기 있죠. 1학년 쿼리 중에서 1학년 거 별도로 만든 겁니다. 범위 여기 2열 문항에서요. 해서 요것과 같은 것을 구하는 count if 함수 쓴 겁니다. 여기 앞에 if 함수 쓴 이유는 여기에도 그걸 안 쓰면요. 아니,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에 안 쓰면 이게 0으로 출력이 돼서 0일 때는 출력하지 말고 아닐 때만 출력하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. 이런 중복 함수를 만든 거고요. 최종 것은 여기 설문 통계는 중복이든 아니든 하나로 해서 그냥 문항만 선택하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처음에 이 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 범위 요 부분입니다.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. 복사해 쓰실 부분은 요거에서 여기 시트명 꼭 쓰여 주시고요. 문항하고 그 다음 범위 그럼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 요거에 하시고 요 쿼리 부분입니다. 요것을 복사했으면 요 부분까지만 나올 겁니다. 출력이. 그리고 나머지들은 요 함수를 갖다가 복사해서 쓰시면은 쉽게 설문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아까 설명했듯이 요것을 실습을 하고 싶을 때는 따라하고 싶을 때는 지금 안 보이네요. 여기에 설명했듯이 유튜브 보면서 밑에 요 부분 제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. 요걸 해서 함수를 보시고 사용하면 될 거고 복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상입니다.